안녕하세요. 저는 순천대학교 외과에 재학 중인 메디친 멘토 장신우입니다. 오늘 저는 채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먼저 채점을 왜 해야 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공부는 우리가 보통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많이 합니다.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아래로 빠져나가고 까먹는 게 많아서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채점이란 게 독에 뚫린 구멍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 밑빠진 독의 구멍을 막아주는 이 중요한 채점을 왜 학생들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채점을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공부 시간이 2시간이다 하면은 2시간 동안 문제만 푸는 것이 1시간 문제 풀고 1시간 채점하고 복습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귀찮고 하기 싫은 채점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할 수 있을까? 아니면 강제적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저는 앞으로 이 공부를 했다라는 이 단어를 전날 공부한 걸 복습했다, 그리고 오늘 문제를 풀었다, 그리고 채점을 했다, 그리고 오늘 공부까지 다 복습했다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채점을 해야 할까요? 우리가 채점을 하는 방법을 모르진 않습니다. 채점을 하면서 이제 맞는 건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짝대기를 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채점을 안 하는 게 사실 문제죠. 그런데 지금 구평이 끝나고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 채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아무리 지식을 쌓고자 해도 우리가 3월부터 9월까지 쌓아온 지식보다는 더 많이 쌓을 수도 없고, 그리고 이미 쌓아온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채점으로 그 구멍을 메워줘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채점을 조금이라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3단계로 나눴습니다. 1단계로 이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거를 습관처럼 만들어서 하나의 루틴으로 가져가는 것, 그리고 2번째로 채점이 끝난 이후에 내가 틀린 문제를 바로바로 복습하는 것, 그리고 3번째로 내가 복습했던 문제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한 번 복습하는 것. 이렇게 3단계입니다. 1단계입니다. 먼저 문제풀이와 채점의 습관화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시간 2시간을 문제풀이 2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공부 시간이 2시간 있다면 1시간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복습하는데 1시간을 또 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. 이번 구평 문제죠. 이 문제를 제가 틀렸다고 생각해 볼게요. 먼저 저는 이 문제를 풀고 바로바로 채점을 했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뭔가가 써져 있죠.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가 채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채점을 하고 복습하는 이 단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짝대기 위에 답을 조그만하게 써놓는 거. 왜냐하면 이 틀린 문제를 제가 언젠가 또 복습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다시 풀고 또 답지 찾아가지고 또 답지에서 몇 번인지 체크해서 풀이 보고 하려면 너무너무 귀찮았어요, 저는. 그래서 아예 풀고 만약에 내가 어떤 답이 나왔을 때 내가 또 틀렸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고쳐서 잘 맞았는지 바로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 위에 조그만하게 글씨를 적어 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했던 건데 저는 이거를 제가 틀렸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좀 시각적으로 강조가 돼야지 좀 확실히 복습할 마음이 들어가지고 맞은 건 작게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크게 이렇게 짝대기를 긋는 방법을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. 좀 전에 채점을 하고 짝대기 위에 답을 이렇게 써놨으면 다 채점한 다음에 바로 제가 틀렸던 문제를 복습해야 합니다. 근데 이 복습을 하려면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는지를 알고서 복습을 해야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 알아야 이게 배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풀이를 처음에 중구난방으로 적고 식도 아무렇게나 막 적어 놓으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문제를 쭉 풀어나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.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리게 됐는지 모르게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풀 때부터 풀이를 약간 답지 형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식을 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처음 풀 때부터 풀이를 답지처럼 적는 거 이거를 0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것부터 돼야 나중에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좀 유기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틀린 문제도 종류가 그렇게 많잖아요. 그 중에서 약간 좀 실수로 틀린 것 같을 때
예를 들면 이 문제, 아까 제가 예시로 든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가 왜 틀렸나 봤더니 여기 보시면 2를 다 안 나눴어요. 이거 그냥 계산 실수라고 생각하고 계산 실수했네, 그냥 다음에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. 근데 이 계산 실수라는 것도 제가 맨날 하는 계산 실수가 있고 진짜로 실수하는 실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이 등차수를 계산할 때 뭐 2분의 안 써가지고 틀린 게 많았다. 근데 나는 매번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간다. 그러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실력인 거죠. 그래서 확실한 자기 객관화로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내 실력인지를 판단하고, 계산 실수라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이 자주 하는 계산 실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간 뒤에 관련 개념이나 공식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실수로 틀린 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못 풀었을 때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. 이거는 그냥 답지를 보고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, 답지를 볼 때도 어떻게 보느냐, 저는 답지를 볼 때 처음에 복습할 때는 꼼꼼하게 안 봤어요. 왜냐하면 내가 몰라서 못 풀었는데 답지를 꼼꼼하게 봐버리면은 내가 스스로 복습하면서 뭔가 깨닫는 게 아니라 답지대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하고 풀고,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보면은 답지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다시 푸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저는 답지를 볼 때 대충대충 훑어 읽으면서 중요해 보이는 식이나 개념 같은 것만 쓱 읽고 힌트를 얻어서 제가 다시 풀어봤습니다. 그렇게 대충 훑어보고 다시 풀었는데 또 안 풀리면 다시 답지를 한 번 더 훑어보면서 또 다른 힌트를 얻어서 또 풀어봤습니다. 그리고 풀릴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. 그래야 이 답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그 힌트를 제가 어떻게 캐치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더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은 아까 우리가 채점을 하면서 틀린 거 짝대기 긋고 위에 답을 조그만하게 써놨죠. 그 다음에 몰라서 못 풀었으니까 답지에서 힌트를 보면서 계속 다시 풀었을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얻은 힌트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, 하지만 답지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들을 짝대기 위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적어놔요. 왜 그러냐, 어차피 나중에 복습할 건데 나중에 복습할 때 이 문제가 잘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. 기억이 안 나면 안 날 때 굳이 답지를 또 찾아가면서 힌트를 볼 필요 없이 위에 여기 써져 있는 거 보고 풀 수도 있고, 아니면 내가 기억이 잘 나서 문제를 쭉 풀었는데 내가 푼 방법이 이때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풀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때도 이걸 보면서 내가 이때는 이걸 헷갈려서 틀렸으니까 이번엔 이걸 잘했네, 아니면 이번에도 약간 여기서 막혀서 다른 방법으로 돌아갔는데 이거를 좀 더 연습해야겠다,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짝대기 위에 내가 틀렸던 이유나 내가 기억해야 할 개념들을 조그만하게 적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이 복습해야 한다는 표시, 이 체크 표시, 이거는 이제 3단계를 위한 건데 나중에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문제집 보면서 체크 표시 있네, 복습해야겠다, 이 용도로 체크 표시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복습하면서 이 풀었던 풀이랑 답이 그대로 적혀 있으면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지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미리 지워두는 게 좋습니다. 3단계는 단순하게 반복 연습입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라는 거를 어제 걸 복습하고 오늘 거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오늘 걸 복습하는 걸로 정의 내리고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.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습해야 될 거 체크 잘 하고, 그래도 눈에 안 띈다 싶으면 작게 포스트잇 옆에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면 됩니다. 언제까지 하냐? 문제만 봐도 풀이가 다 떠오를 때까지, 그때까지 반복 연습하면 됩니다. 요약하자면 결국엔 우리가 채점을 안 하는 이유가 채점을 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았기 때문인데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짝대기 긋고 위에 답 써놓고 그 다음에 답 위에 힌트 써놓고 체크 표시 잘 해놓으면 복습해야 된다는 거 바로바로 그냥 넘기면서 알 수 있고, 내가 풀이를 쭉 쓰면서 막혔을 때 힌트 보면서 풀 수 있고, 내가 쓴 풀이의 답이 맞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, 그러니까 답지가 필요 없는 이게 나만의 답지가 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이렇게 해서 채점하고 복습하는 과정을 최대한 덜 귀찮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. 그래서 요 3개,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3개가 중요한 거고요.
또 이걸 반복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죠. 이거는 예시인데 이번 9평 문제를 제가 풀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먼저 시험 볼 때도 이게 이렇게 쭉 아까 0단계 말씀드렸던 0단계 이렇게 쭉 풀이를 답지처럼 적는 거. 그 다음에 풀이를 답지처럼 적었는데 다 틀렸다. 그러면 이제 채점을 하면서 짝대기 긋고 위에 답 적고 짝대기 긋고 위에 답 그죠? 다음에 이제 답지를 보고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여기 이런 식으로 힌트를 적어두고 그 다음에 3단계 체크 표시하면서 그리고 이거 내가 풀었던 거 다 지워놓고 다시 나중에 또 반복하는 거. 오늘 이렇게 해서 채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보고 채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3단계로 나누어서 얘기해봤습니다. 뭐 각자 하고 있던 공부 방법이 있고 채점 방법도 있고 복습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제 방법이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제 방법이 참고가 돼서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9평 끝나고 수능까지 2달여가 남았는데 모두 복습 철저히 하고 채점 잘 해서 좋은 결과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